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감정 읽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감정 읽기를 잘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감정 읽기라는 건 아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이제 엄마나 부모님이 말로 표현해 주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감정 반영하기, 감정 코치, 아니면 마음 읽기 이런 말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감정 코치라는 말은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가트맨 박사가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존 가트맨 박사가 총 30년간 3,000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감정 코치를 한 가정의 아이들이 감정 코치를 하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고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폭력성도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또 이 아이들이 긍정 정서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정서는 덜 경험하기도 한 거죠. 한마디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이의 감정을 부모가 말로 표현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 건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올바른 감정 표현 방법을 익힐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물건을 그냥 던졌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물건 던지면 안 되지! 하고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났구나. 그리고 나서 물건을 던지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를 일관적으로 훈육을 하게 되면 아이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더 이상 물건을 던지지 않고 나 화났단 말이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정서 조절 능력, 궁극적으로는 정서 지능을 향상시키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읽어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요. 아이의 욕구와 감정을 읽어주는 것과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때로는 우리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내가 너무 아이를 허용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장난감을 매번 사줄 수는 없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제한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니야 안 돼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진이가 지금 장난감 구경하는 게 재밌어 이거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어 이렇게 일단은 아이의 욕구와 감정을 읽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오늘은 장난감 사는 날이 아니야 그런데 장난감을 원한다고 다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제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제한하는 것과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건 별개인 거죠. 지금 예로 든 상황은 사실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 이제 훈육 영상에서 항상 이야기 드렸듯이 아이가 계속 때를 쓴다면 아이를 이제 번쩍 안아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정 읽기를 잘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민감성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아이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라든지 표정, 눈빛 이러한 비언어적인 것들을 다 살펴보셔야 하고 또 아이의 감정 그 전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 맥락을 또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기분이 좋으면 대박! 기분이 안 좋으면은 짜증나! 이렇게 감정이 단순하게 이원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짜증나! 라고 그냥 내뱉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실 서운하다, 원망스럽다, 배신감이 든다, 막막하다, 당황스럽다 이렇게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감정 단어 목록을 쭉 놓고 부모인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내가 잘 알고 있어야지 아이의 감정도 적절하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감정 읽기의 생활 속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상황, 아이가 퍼즐을 다 맞춰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우리 유진이 잘했어. 이렇게 단순히 그냥 잘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유진이 혼자서 그거 끝까지 해가지고 지금 뿌듯하구나,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감정 단어를 표현하면 아이는, 내 감정이 지금 뿌듯하구나. 내가 지금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은 길을 가다가 이제 강아지가 막 짖는 걸 보고 아이가 이제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 괜찮아. 저 주인 목줄 잡고 있잖아. 하나도 안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2번. 너 말 안 들으면 저 개가 너 문다. 3번.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어서 현이가 깜짝 놀랐구나. 보통 괜찮아, 엄마 있잖아 하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반응이죠. 이게 아주 잘못된 반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괜찮다는 거는 엄마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괜찮지가 않은 거고 이 순간 아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읽기는 없는 거죠. 이때 적절한 반응은 3번처럼 강아지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짖어서 깜짝 놀랐구나, 강아지가 짖어서 무서웠구나,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은 마음에 안 든다고 물건을 던질 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생일 축하책을 찾아달래요. 근데 집에 생일 축하책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가 하고 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1번 책 던지면 안 되지. 2번 어구 우리 애기 화났어. 3번 너가 원한 책이 아니어서 화가 났구나. 혜준이가 지금 26개월이죠? 네. 그러니까 한참 그럴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훈육과도 연계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처럼 오고 우리 애기 화났어, 이렇게 감정을 말해주기보다는 3번처럼 화나는 이유와 감정을 담백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난다고 해서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돼, 엄마랑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상황은 이제 형제자매 갈등 상황이에요. 첫째가 열심히 블럭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동생이 만지려고 하니까 형이 야, 안 돼, 만지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저희 집 얘기죠. 이럴 때 감정 읽기를 먼저 할 시간은 없어요. 일단은 둘째가 블럭을 만지지 못하게 사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 읽기를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1번. 그러니까 왜 바닥에 놓고 해? 그럼 동생이 만지잖아. 방에 들어가서 해. 2번. 재준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동생이 만질까봐 걱정됐구나. 3번. 야, 동생이 좀 만질 수도 있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3번인가요, 답은? 아이가 화가 나서 씩씩대더라도 엄마가 자기가 블럭 열심히 만든 것도 인정을 해주고 감정도 읽어주면 아이들 마음은 생각보다 금방 말랑해지거든요. 이번처럼 감정 읽기를 하고 나서 첫째에게 대안을 알려주고 선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면 계속 동생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잠시 올려두고 다른 놀이 할래? 아니면 동생이 만질 수 없는 곳에 가서 놀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첫째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형아가 만든 거 궁금해서 만져보고 싶었구나. 근데 형아한테 소중한 거라 만지면 안 돼.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이렇게 말해줍니다. 상황 5번째는 더운 날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서 이게 다 녹아서 엉엉 아이가 울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첫 번째 1번. 괜찮아, 엄마가 하나 더 사줄게. 2번.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거 내가 꽉 잡고 먹으라고 했지? 지금 실제 상황 아니야? 아닙니다. 3번.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떨어뜨려서 속상했구나. 1번은 감정에 대한 반영 없이 문제 해결만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2번은 상황의 잘못을 따지고 아이를 비난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감정 읽기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서 속상한 그 감정 그대로를 반영하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랑 함께 지낼 때 늘 감정 읽기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벌써 피곤하네요. 네, 우리 현실 육아에서 사실상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 감정 코치라는 말을 만들어낸 존 가트맨 박사도 일상생활의 40% 정도만 감정 코치를 해줘도 아이가 훌륭히 잘한다고 했어요.
또 감정 코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에 막 되게 막 바쁘게 쫓기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화가 난 상황일 때, 그리고 아이가 정말 큰 잘못을 해서 그걸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할 때는 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가급적 다른 사람이 있을 때보다는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 감정 코치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약하면 부모도 시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의 감정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감정읽기는 아주 어린 영화부터 학령기에 큰 아이를 둔 부모님들까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고 실천하면 좋을 육아법인데요.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감정읽기 육아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아이 둘이랑 지지고 볶고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매번 감정읽기를 할 수도 없고 또 화를 내고 나서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알고 또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부모님과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감정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 육아동지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